자, 오늘은 이제 현재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뭐 미국과 이란 간의 제네바 협상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다 제껴두고 일단은 전체 온체인 데이터로 본 비트코인의 바닥이 어느 구간에서 형성이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닥을 보실 때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보시나요? 저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 안에서도 MVRV Z스코어를 항상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고 해서 실제 비트코인을 매입해왔던 고래들의 평균 매입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지금 잠깐 제가 보면서도 MVLB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지표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보시는 데이터가 뭐냐면 업비트 상에서 뭐 이렇게 지표 안에서 설정하는 이런 기본적인 차트 안에서 나타내는 보조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온체인 데이터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을 한 개 매수를 했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보관을 하시나요? 보통은 매수하시고 나서 이제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이 거래소에다가 그냥 보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고래들은요. 뭐 한두 개 사는 게 아닙니다. 기본 몇만 개 뭐 이렇게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거래소에다 보관을 하게 되는 해킹 리스크가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이제 지갑으로 이체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세력을 실제로 볼 수가 있나요? 세력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없죠. 주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코인상에서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을 하냐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체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체시킬 때 이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한 개를 이체를 시킨다면 그 수량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몇 개인지 그 비트코인을 어느 구간에서 샀는지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고래들이나 세력들이나 기관들에 대한 평균 매입가라든지 현재 얼마만큼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조지표를 보는 거는 별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온체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 안에서도 오늘은 이 MVRV Z스코어에 대해서만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 글래스노드 스튜디오다라고 하면서 위에 이렇게 딱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다 유료예요 사실은. 이제 쓸데없는 지표들은 무료인데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유료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결제하시고 보시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MVRV Z스코어를 볼 때 핵심은 뭐냐면 보통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급락을 보여주게 되면요. 이 빨간 색깔 구간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이 빨간 색깔 구간은 고평가된 구간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에 초록 색깔 구간들은 항상 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형성을 했을 때 이렇게 또 이 MVRV Z스코어가 이 초록 색깔 구간 바닥 하단 구간에 닿았을 때 바닥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확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잠시만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셨을 때 어떤가요? 이 주황 색깔 선만 보시면 되세요. 이 주황 색깔 선이 초록 색깔 박스 하단에 닿았나요? 안 닿았죠. 일단 이것만 두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10년간의 데이터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검은 색깔이 아니고 이 주황 색깔 선이에요. 검은 색깔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MVRV Z스코어는 주황 색깔 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바닥을 형성을 했을 때는 이 위쪽이 0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마이너스 0.5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하단에 보통 닿게 되면 비트코인이 바닥을 형성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때가 2015년 당시였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엄청난 급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18년도 급락하고 나서부터 해서 바닥을 형성했때도 같이 보시게 되시면 자, 이 검은 색깔, 주황 색깔 겹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초록 색깔 하단에 닿으니까 그 다음에
바닥이라는 게 또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은 2015년도와 2018년도, 2019년도 흐름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감기 이후에 또 급등이 나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조정이 크게 나왔던 시기가 언제였어요? 2022년도 7월, 8월, 9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 박스권 위쪽은 0, 제일 밑에는 마이너스 0.5인데 어찌됐든 박스권 제일 하단 구간에 주황색 선이 닿았나요? 안 닿았나요? 안 닿았죠. 평균적으로 바닥이 형성될 때는 마이너스 0.5 구간에 닿는 경우가 많지만 위쪽 0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닿는 경우도 한 번씩 있고요. 이렇게 이탈하고 이 박스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3 구간에서 바닥을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현재 15년도, 그죠? 그리고 19년도, 18년도, 그리고 2022년도까지 봤을 때, 보셨을 때는 일단 마이너스 0.5와 그리고 어쨌든 거의 박스권 하단 구간에 거의 다 닿았을 때 바닥이 형성되는구나, 요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현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셨을 때 이 주황 색깔 선이 아직 박스권 상단도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 위치에서 좀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뭐 3%, 5% 수준의 하락이 아니고요. 최소 못해도 10% 이상의 하락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이 데이터 값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해줄지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현 위치에서 다른 지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보시면 이 주황 색깔 선에 2022년도, 2019년도 당시에 보시면 어때요? 이 주황 색깔 선에 거의 걸쳐져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주황 색깔 선에 맞닿고 나서 바닥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강하게 지지해주고 돌파를 했을 때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볼게요. 2019년도 당시에 주황색 선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탈하고 나니까 하락세 계속 이어지고 바닥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파한 순간부터 급등 나오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요?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바닥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현재 흐름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현재 흐름 보셨을 때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맞닿아 있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 떨어졌을 때는 여기 주황색 선에서 강하게 지지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이 주황색 가격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게 확대를 하면 데이터 값이 안 보여지더라고요. 자, 보시게 되시면 54.703K입니다. 그죠? 이 구간을 저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시면 달러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화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 됩니다. 자, 보시면 빨간 색깔 가격이 54,700달러입니다. 그렇죠? 이 54,700달러를 같이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54,700달러 대충 계산해봐도 조금 많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등락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같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 13%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업비트 상에서 비트코인만 두고 봤을 때 13%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13% 정도면 정확하게 8천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테더 도미넌스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근데 상승폭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흐름들 나올 거거든요. 자, 앞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어떻게 됐죠? 이더리움 강하게 반등 보여줬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천만 원 구간들까지 이렇게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앞에 흐름들처럼 바로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단기간에 10%는 또 반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타로 진입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구간에서 잡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좋은데, 이제 단타로 하셔도 이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8천만 원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단타로 해보셔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나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플이라든지, 그렇죠? 이더리움, 이번에 리플 반등 나왔을 때 20% 반등 나온 거 기억나시죠?
이더리움은 대략 한 14에서 한 15% 반등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단타를 해보셔도 좋고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8천만 원대 반등 나오게 되면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간을 우리가 체크를 해 가면 됩니다. 내려왔을 때 제가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바닥을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방 꼭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기가 많이 힘든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힘내셔야죠. 바닥이 다 와갔는데 그쵸? 여러분 좀만 힘내시기 바라고요. 제가 충분히 이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 잡아드리면서 또 이제 또 바닥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코인들도 급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다른 코인들도 분명히 반등을 또 강하게 줄 거예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구독자방에서 나간 것처럼 카이트 이번에 60 몇 프로 수익 보고 나왔잖아요. 60%, 61%, 64% 정도? 그리고 엊그저께 엔소 같은 경우도 90%또 수익 보고 나왔고요. 어찌 보면 메이저 쪽도 반등 보이지만 알트코인들 급등하는 코인들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려왔을 때 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또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알트코인들도 같이 나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고정 댓글란에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전달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뭐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내려가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 안에서는 바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 여기서 추가적인 갑작스러운 블랙스완이 터지게 된다면 악재라는 게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터지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바닥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도는 바닥 구간을 좀 더 열어두고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진짜 바닥 왔으니까 힘내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코인 있으면 들고 와서 또 소개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